2024 수능 국어 독서 영역 8번에서 11번 데이터 처리. 자, 요거는 수능 특강 199페이지에 나온 거고, 아마 연계율이 제일 높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연계율이 거의 한 8, 90% 연계인데, 그 수능 특강보다는 문제가 쉬워요. 수능 특강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요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데이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결측치가 있고, 이상치가 있고, 이제 정상치가 있어요. 요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측치하고 이상치가 나오면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자,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가 하나 빠져 있으면 그거를 빠진 상태로 둘 거냐, 뭔가로 채울 거냐의 문제인데 뭔가로 대체한다는 거죠. 뭔가 대체, 요거는 수특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였는데 여기서는 대체만 나왔네요.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자,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이 있으니까 평균이 뭐고 중앙값이 뭐고 최빈값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이 글의 핵심일 것 같아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자, 데이터를 뭐 순으로? 크기 순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 계속.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데이터는 정상치가 있고 결측치가 있고 이상치가 있는데 이 결측치를 뭔가로 대체를 해야 돼. 대체를 하는 방법이 1번 평균이 있고 2번 중앙값이 있고 3번 최빈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방법에. 근데 중앙값은 크기가 같은 값이 크기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계속 읽어볼게요.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자, 중앙값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면 요게 중앙값.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면 요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뭔가가 빠져 있으면 가운데에 있는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내는 값.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1, 2, 3, 1, 2, 3, 1, 1, 1, 1, 1, 1 있으면 1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 1, 2, 3, 1, 1, 2, 1, 1, 1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최빈 값이 되는 거죠. 요걸로 대체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연속적인 수치다. 1, 2, 3 모르겠고 4, 5, 7, 8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요건 아니겠네요. 이렇게 하고 1, 2, 3 7 6, 7, 8, 9 하면은 요거에서 평균, 그렇죠? 그 평균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수치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 요 가운데 값을 그 대체로, 그다음에 최빈값으로 이것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러면 이 의사가 최빈치니까 의사를 집어넣겠다는 말. 그래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연속적이면 평균, 그 다음에 순위가 있으면 중앙값, 그 다음에 문자인 경우에는 그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은 어떨 때 쓰냐 하면 문자인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니까 이럴 때는 쓰이지 않겠네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문자였을 때는 최빈치가 쓰이지만 그 만약에 1, 2, 3, 112, 111이면 평균치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자, 아까 얘기한 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치는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즉 나머지들은 1, 2, 3, 4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500 이렇게 떠 있으면 유달리 크거나 작거나 1, 2, 3, 4에 모여 있는데 뭐 0.1 뭐 이렇게 있으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겠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이상치가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잘못된 거죠. 뭐 센티미터를 뭐 미터로 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저울에 달았을 때 잘못된 거에 생기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정상적인 데이터에도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치가 생기는 이유는 측정 오류인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정상적인 데이터여도 그 이상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은 게 연봉이죠. 나머지들은 뭐 연봉 5천인데 한 사람이 5억 이래버리면 이상치가 발생했지만 그건 측정 오류는 아니고 정상치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자,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 대표값이란 말이 나왔네요. 평균을 쓰는 게 아니고 중앙값을 쓴다. 왜 중앙값을 쓸지는 여기서 추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3천만, 5천만, 2천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쭉쭉쭉 비슷하게 전부 몇천만 원인데 갑자기 10억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걸 평균으로 해버리면 전체적인 그 연봉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작은 거 2천만, 3천만, 5천만, 7천만 이렇게 가다가 10억이면 가운데 걸 딱 잡아버리면 전체적으로 대표값이 되는데 이걸 평균을 해버리면 이들의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대표값이 안 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위치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요.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이 이렇게 있고 대부분의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만 하면 주변에 모여 있기만 하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데 이 직선을 L이라고 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자,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A점, B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상치가 되는 거죠. 이상치. 계속 읽어볼게요.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자, 그 두 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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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들을 임의로 막 연결을 해본 거죠. 계속.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자, 허용 범위 이내. 거기를, 허용 범위를 뭐라고 썼죠, 여기는? 문턱값이라는 말을 썼죠. 자, 여기 보면, 정상치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턱값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은 이 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턱값보다 가까이 있는 정상치 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계속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자, 후보군이 뭐 1, 2, 3, 4 후보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중에 이런 것들은 되게 너무 머니까 아닐 거고 요런 점, 요런 선들 중에서 후보군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너무 머니까 빠질 거예요. 계속.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자, 후보 직선을 버렸습니다. 즉, 이상치를 포함한 직선은 후보에서 빠진 거죠. 계속.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너무 이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점이. 왜냐하면 이상치를 연결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후보지에서 빠지죠. A하고 B는.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최대인 점, 즉 가장 가까운 점, 즉 점들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선 하나를 L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턱값보다는 많아야 되고 그것들이 정상치 집합이고 정상치 집합 중에서 계속 먼 것들은 지워나가다가 그 지워나가는 중에서 최대인 점을 찾으면 그게 L이 되죠. 계속.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상치가 있어도 이 과정에서 이상치를 포함하는 직선들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L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글에 대한 해석은 끝난 것 같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거든요. 정답은 3번 읽어볼게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본문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의 예를 들었죠.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1번.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 값을 구할 수 있다.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의사 그런 식으로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고.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었죠. 여러 가지 수치로 나타났죠. 데이터의 특징은 뭐 중앙치도 있고 그 최빈값도 있고 대표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맞고.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본문에 나온 얘기고요.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측정 오류가 먼데 떨어져 있지 않고 근처에 떨어져 있으면 이상치가 아닐 수 있죠. 맞죠? 본문에 나온 얘기고. 9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죠?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자,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연봉 얘기로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 자, 정답은 1번.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봉이 9만 9만 모여 있다가 얘만 이렇게 커버리면 이 연봉이 전체 평균치를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쓰면 안 되고 중앙값을 써야 되는 거죠. 2번.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중앙값을 찾을 때 이상치도 포함됩니다. 3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데이터의 개수와 이상치는 서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없고 많다고 해서 평균을 구하기 어렵진 않죠. 4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게 아니고 왜곡되는 거죠. 5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이 이런 표현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 중앙값은 뭐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은 맞겠지만 이상치가 포함된다고 해서 평균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 요거는 말이 안 되죠. 자, 10번 문제가 이게 3점 배점이네요. 니은과 관련하여.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기법은 아까 두 직선에서 최대한 그 점하고 가까운 점들이 많은 거, 그 문턱값을 넘은 것 중에서 고른 거고요. 그럼 B기법이 뭔지 찾으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게, A기법은 두 점을 임의로 연결했는데, 여기는 두 점을 연결한다는 말이 없고, 후보 직선을 여러 개를 가정한다는 말만 나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자, 아까 그렸던 것처럼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A에서는 이거를 연결한 거였고 점들과 점을 그 B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어떤 선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A에서처럼 이상치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는 점을 연결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어떤 선들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게 B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최적의 직선은 대략 이쯤이 최적의 직선일 텐데 이상치하고 이게 너무 멀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또 이상치하고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쪽 이상치하고 연결된 이런 직선이 가장 비직선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이 최적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인데 여기에 이상치고 그래서 B직선은 이 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1번부터.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자,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대한 많은 점을 찾는다고 그랬는데요. B에서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없어요. 점이 없습니다. 2번.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자, A기법도 이상치를 포함해서 후보 직선을 가정한 후에 지어나가는 거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만들지 않았고요.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요거는
뭐 당연히 이상치를 포함해서 그냥 아무 선을 걷으니까 요거는 맞는 건데 요게 틀렸죠.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자,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치를 포함한 선은 제외되니까. 그런데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날 이유는 없고,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서 이런 점이 될 수도, 이런 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치와 이상치. 아니면 이런 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치하고 어느 한 이상치하고는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이상치하고는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번.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게 정상치의 개수죠. 정상치.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좋은 건데 이게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사실 이상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뭐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시 수정하면 문턱값이라는 게 정상치를 찾기 위한 값이기 때문에 정상치가 얼만큼 이상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요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맞아요.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5번.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그러니까 최종 선택은 아니고 후보 직선에서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근데 최종에서는 최종에서는 빠지는 거고 B기법에서는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뭐 이건 지날 수가 충분히 있죠. 아무렇게나 막 선을 임의로 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A. A. 나타내기. 나타내기, 형성하기. 맞죠? 2번. B. 빠져. B에 빠져는 뭐죠?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할 때 빠져입니다. 자, 형성하기, 표현하기. 참 미안해요. 형성하기가 아니고 이건 표현하기가 되겠죠? 나타내기, 표현하기. 나타내기가 형성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기. 누락되어 빠져. 이거는 맞죠. 이건 틀리고. 3번. 생긴다. 생긴다. 이거는 발생한다죠. 도래한다는 온다니까 틀렸고요. D. 지나는. 두 지-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통과하는. 투과하는 하고는 다르죠. E. 멀어.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어. 소원한 거는 관계가 멀어. 이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 같아요. 정답은 2번 누락되어 빠져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수능 특강하고 연계된 정도가 가장 컸던 문제였는데 수능 특강보다 쉽게 나왔고요. 꼼꼼하게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10번 문제가 이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어서 여기서 변별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 같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함정은 별로 없었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우리가 9번에서 뭐 함정을 찾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9번도 그렇게 뭐 함정이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8번, 9번, 그 다음에 11번은 쉬운 문제였고 10번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봤으면 됐을 문제였고요. 뿐만 아니라 수특에서 나왔던 문제고 이거는 뭐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이 많이 된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